너는 애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니? 왜 그렇게 무능하니?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니? 왜 이렇게 주의 산만하니?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내 질병의 증상이죠. 오늘은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인 ADHD는 질병으로 잘 티가 안 나요. 아이들처럼 증상이 심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분명 불편하거든요. 10에서 20% 정도는 일반인과 별 차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60% 정도는 증상을 계속 보이면서 정서적인 문제, 사회활동, 학습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상을 보이고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30%까지는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동기에 ADHD가 생겨나잖아요. 그것이 크면 자동으로 사라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는 성인까지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인 거죠. 원인은 잘 알려진 거는 유전이죠. 100%는 아니지만 유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임신기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울증 걸렸거나 약물을 남용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임신기 때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가 뱃속에서 신경체계 문제가 생겨서 ADHD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증상에 대해서는 워낙에 잘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주의, 주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산이나 지갑 잃어버리는 건 다 반사고요.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말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방 정리 같은 거 안 하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일을 한다. 그런 거 못하죠. 결과를 생각해서 행동한다. 그런 것도 조금 어렵고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충동구매 잘하고요. 일을 미뤄서 잔소리도 많이 듣고 혼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라면 성적이 낮고 직장인이라면 직업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나 연인 관계에도 관계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도 많고 도박도 많이 합니다. 지능이 높아도 ADHD는 걸릴 수 있습니다. ADHD가 보통 성적이 낮고 일 처리를 잘 못해서 지능이 낮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계속 일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자기효능감, 어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자꾸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게 되는 거지 원래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나눗셈 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수 있거든요. 우리 ADHD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원래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동기부터 이 품행장애하고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혼이 났어요.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자존감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처했을 때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해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ADHD 하면 일단 약물 치료죠. 1차적인 치료입니다. 그것으로 증상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증상을 감소시키는 거는 치료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1차적인 목표가 될 뿐이죠. 근본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내가 ADHD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직업생활이 잘 안 되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약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심리치료는 대표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ADHD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혼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부족하고 실수도 실제로 정말 많기 때문에 난 뭐든지 못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너는 책임감이 없다. 넌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주로 듣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ADHD가 그런 인품은 아니에요. 그 꾸지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타고나기를 인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서 그런 거지 나라는 사람 근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하고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니? 왜 그렇게 무능하니?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니? 왜 이렇게 주의 산만하니?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내 질병의 증상이죠. 그걸 일단은 분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조금 실질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상담사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의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사가 없는 그냥 음악 그걸 들으면서 일을 하시던가 혹은 귀마개를 끼세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 ADHD는. 그리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저기 멀리 두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50분마다 한 번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요. 게시판이나 산만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눈에 띄지 않도록 일할 때나 공부할 때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창문이 있는 데에서는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문은 ADHD에게 있어서 꿈의 세계거든요. 상상의 나래 공상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창문은. 그래서 창문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딱 벽을 딱 마주보고 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방향은 벽 쪽을 향하게 하되 너무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좀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나 과제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웬만하면 막 화려하게 형광펜 같은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런 걸로 밑줄을 그고 표시를 하면서 휘황찬란하게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를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뭐 포스트잇에다가 주의 집중, 뭐 정신 차려, 멈춰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바로 앞에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 시간 과제를 했을 때 중간중간에 보상을 꼭 해주세요. 우리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증상을 가진 ADHD라면 보상으로 꼭 몸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초콜릿을 먹는다, 뭐 커피를 마신다 등등 내가 예를 들어서 30분에 한 번 그만큼이라도 내가 안 움직이고 집중해서 이 공부나 이 일을 했다면 꼭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보상이 ADHD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ADHD가 없는 사람도 주의력이 떨어지고요. 자신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ADHD라면 더더욱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혹은 스트레스가 있었어도 그날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주의력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흔히 덜렁댄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회의에 늦거나 뭐 과제를 기한까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예의가 없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인성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도 이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이 있는 거죠. 특히 기억의 문제는 더욱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부분이에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단 뭐 제일 간단한 거는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은 기르는데 조금 오래 걸리죠. 며칠 해보고 아예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해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나 알림 기능을 사용하셔서 때때로 알람이 울리면 이거 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이 단기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내가 해야 할 일, 뭐 사야 할 물건 등등 뭐 일상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할 일이 3가지야 혹은 내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물건이 4가지야 이러면 숫자를 생각해요.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딱 정하고 그걸 계속 떠올려요. 3, 4. 그러면 나중에 3 떠올랐을 때 3이 뭐였지? 하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해야 할 3가지 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할 일과 연관을 지어서 시각적 효과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수도요금을 내러 가야 한다. 그럼 막 급류를 타면서 배를 타고 막 노를 저으면서 물 위를 건너서 수도요금을 내러 가는 상상을 하세요. ADHD답게 아주 역동적으로 시각 효과를 이용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있으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우울함, 불안감, 분노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ADHD 환자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느낌,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시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요구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고 성가시고 눈치가 없구나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또 무엇인가에게 쉽게 열광을 하다가 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참 변덕스럽고 경솔한 사람이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 충동성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ADHD 환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압박을 받게 되면 이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돼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덜 충동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충동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계획하는 법을 배우고 내 시간에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요. 특히나 ADHD가 못 견디는 충동적인 상황은 뭐냐? 줄 서서 기다리기. 그래서 실컷 열심히 장을 보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줄이 길면 어떻게 ADHD는 다 버리고 나가고 싶어져요. 그때 멈춰서
생각을 하고 자기 대화를 시도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간다면 오늘 장보기로 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 결국은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장을 봐야 하지. 어차피 내가 다른 날 온다고 해도 여기 이 마트는 항상 사람이 많아 또 줄을 서게 될걸. 이렇게 자기 대화를 했다면 그 충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주의 분산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거꾸로 세본다. 199, 98 이런 식으로 뭐 초성을 맞춘다. 기억, 시옷이라면 뭐 감사, 고수, 머리 아픈 거 싫으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상상해본다.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본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어떻게든 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줄을 기다려서 잘 맞췄다면 꼭 보상을 해주세요. 너 너무 잘했다 하면서 음료수 하나 나한테 쏘는 겁니다. 그 보상이 다음에도 충동을 견딜 수 있게 강화시켜줄 거예요. 그 외에 ADHD가 갖는 뭐 불안감, 우울감, 좌절감, 자존감, 대인관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에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우리 ADHD는 혼나면서 커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못난 줄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창의력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꿈도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과 집중력을 보인다는 강점이 있어요. ADHD가 모든 순간 다 산만한 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9개에 집중하고 하나에 산만하다면 ADHD는 9개가 산만하고 1은 집중력이 높은데 그 1의 집중력은요. 다른 사람의 9의 집중력을 다 합친 것만큼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관심 분야는. 그거를 살리면 되겠죠. 여러분은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키우시면 안 좋았던 증상들도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잘 살리시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듯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